네, 오늘도 전국이 무더웠습니다. 경기도 여주는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랐고 강릉에서는 열대야 최장 기록이 깨졌습니다. 서울 마포대교 아래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신진 기자, 지금도 많이 덥습니까? 네, 조금 뒤면 어두워질 텐데 여전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이곳은 한강변인데다 다리 밑이라 조금 바람이 부는데 여전히 33도입니다.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는 2, 3도 더 높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집에 안 나왔으면 에어컨 말도 못하게 켰을걸요. 일단 너무 습한 게 제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너무 까마득하고 언제 끝날까 싶고. 네, 서울 말고 다른 지역들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보가 주의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경기도 여주는 한때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대로라면 41도를 기록을 해서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남은 2018년의 사태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이 더위가 밤까지 또 이어지는 거죠? 네, 밤 사이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봅니다. 강릉에선 이런 열대야가 지난달 19일부터 16일째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에선 가장 긴 기록입니다. 서울과 광주에서도 14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으로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 전남 광주에서는 80대 노인이 밭일을 하다 숨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는데 체온이 42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북의 한 재련소에서도 노동자가 휴식을 취하던 중 숨졌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8명입니다. 그런데 이 주말 사이에 이 수치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포대교에서 JTBC 신진입니다. 주말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순창에서는 술 취한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3남매가 숨졌습니다. 이세형 기자입니다. 트럭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전북 순창에서 20대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탔던 20대 여성과 10대 2명 등 3남매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운전자와 사촌지간으로 휴가철을 맞아 이모집에 놀러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운전석 옆에 다 거기 같이 타지 않았을까? 수사를 해봐야. 도로에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시민들이 차 문을 두드려보지만 운전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습니다. 빵빵거리더니 차 미동을 안 해서 사람은 운전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문을 강제 개방해 운전자를 깨웠습니다.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SUV가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 적재함이 열리면서 도로 위에 소주병과 맥주병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공용 자전거인 따릉이를 탄 폭주족이 등장했습니다. 따릉이 폭주 연맹이라고 하는데 서울 도심에서 모임을 예고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가 있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폭주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용산 잠수교 북단을 비롯해서 성수와 강남 지역 모두에서 아직 폭주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SNS에 오늘 오후 6시부터 성수와 용산 일대를 왕복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경찰은 거점별로 1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운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는 폭주족이라는 게 좀 낯선데 어떤 단체입니까? 네, 기존의 오토바이 폭주족과는 좀 다른 유형의 모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왔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는 짧은 리포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를 걷는 시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위협도 합니다. 따릉이 폭주 연맹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1년 전부터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 킥보드 등을 위험하게 운전하는 영상을 경쟁하듯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됩니다. 경찰도 조롱의 대상입니다. 경찰차의 추격을 술래잡기로 표현하며 단속을 비웃습니다. 위험성을 알리는 JTBC 화면을 캡처해 광고 고맙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거죠? 네, 오늘 오후 4시부터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운전 행동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경찰은 이들이 실제 집결해서 위험 행동을 할 경우 검거해서 처벌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범칙금을 물리고 또 전동 킥보드의 경우 무면허 운전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잠수교 단속 현장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공다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청약이 마감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178가구를 뽑는 1순위 청약에 9만 3천 명 넘게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의 뭐 로또급의 시세 차이 있어서 안 하면 손해인 입장벽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전국 1,300여 가구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8.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낮은 분양가와 높은 시세 차익뿐 아니라 최근 심상치 않은 부동산값 상승세가 청약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8% 올랐습니다. 19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6월에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천 건을 넘겼는데 아파트값이 정점을 향하던 2020년 12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청약 아파트는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집값 추이와 함께 맞물린다면 당분간 청약 경쟁률 자체는 꾸준하게 유지될 공급 부족 우려까지 더해지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에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토론 주간 방송사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서로 겁먹었냐고 자극하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TV토론을 놓고 선제 공격을 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They want to do another one. You know, we're doing one with Fox if she shows up. I don't think she's going to show up. 전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 달 4일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가 주관하는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 측과 합의한 일정은 다음 달 10일 ABC 방송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재선 포기를 했으니 이 일정은 취소됐다는 주장입니다. 해리스를 향한 도발도 잊지 않았습니다. She can't talk. She can read a teleprompter. I'd give her about a 6 on a scale of 10, 6. For talking, I'd give her less than a 1.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 역시 양보할 기색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언제 어디서든 토론하겠다던 트럼프가 이제와 특정 시간, 특정 장소로 바꿨다며 원래대로 ABC 방송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해리스 캠프 측은 성명을 내고 겁을 먹은 트럼프가 토론에서 발을 빼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폭스뉴스에 달려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폭스뉴스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예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최후 통첩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 공화 두 대선 후보가 어쩌면 토론 한 번 없이 대선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를 뽑기 위한 광주와 전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80% 넘는 득표율로 이겼습니다. 10%대 중반을 기록한 김두관 후보는 투표에 앞서서 친명 원외 조직인 혁신회의에 대해 국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로켓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방어 체계에 격추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자국민들에게 레바논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장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단체에 주는 예산을 줄이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한 방송은 베를린 시장이 일본 정부와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을 줄이라 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당국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편한 것에만 안주하고 싶지 않다. 다양한 장르와 역할로 연기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배우 유승호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하고 편한 것에만 안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에 사람이라는 게 익숙한 것만 찾고 편한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발전이 없게 되고 나의 단점을 뭔가 고치려고 노력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혹은 모르는 거라도 한번 부딪혀보고 해보자라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저돌적인 편이실까요? 아니요. 원래 겁도 되게 많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대로 가다간 발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을 하셨어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홀린 듯이 그냥 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정확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젤스 인 아메리카라는 작품이에요. 그 안에서 맡은 역할이 성소수자 역할인데 네.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 손톱에 색칠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것도 혹시 맡은 배역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관련이 있고요. 원래 뭐 액세서리들도 좀 많이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반지밖에 없는데 네. 팔찌나 목걸이. 이것도 이제 극 중에서 프라이어 월터라는 역할을 제가 맡았는데 네. 화려한 인물이에요. 외향적으로. 외향적으로 되게 겉으로는 화려한 인물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내면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직접 칠했나요, 매니큐어를? 네, 그래서 엉망으로 칠해서 지금 다 가까이 까져가지고. 보니까 엉망이네요. 네, 지금 다 까져가지고 그래서 본 극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칠하려고. 네. 검정 색깔을 본인 색깔도 선택하신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색깔 좀 많이 칠해봤는데요. 네. 이게 그냥 조금 제가 소화할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일지. 네. 이렇게 좀 외형적인 모습들 신경을 쓴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거 말고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신 게 있을까요? 일단 연극이 동성애 그리고 인종, 차별, 종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저는 너무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일단 그것들을 주제로 한 영화들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극 중에서 에이즈에 또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 감량을 좀 많이 했어요. 한 5kg에서 6kg 정도 지금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여러 가지 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됐거나 좀 힘들었던 점도 있을까요? 준비할 때? 스킨십이 처음에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내 남자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상대 배우를 정말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대 배우분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줬고 저도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게 굳이 뭐 남자, 여자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 하나만 바라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한테 다가오기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당장 며칠 뒤가 이제 공연 시작이에요. 지금이 가장 떨릴 때일까요? 어때요? 저는 무대 위에 올라가면 더 많이 떨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히려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집중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결국엔 무대로 올라가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오히려 좀 마음이 조금은 편한 상태가 됐어요. 연극이 진짜 NG 없이 그냥 생방으로 계속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익숙했던 사람인지라.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도 제 나름의 방법으로 좀 이겨내려고 해요. 또 그렇게 실수하면서 분명히 배우는 게 제가 무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덧 데뷔 25년 차예요. 이제 30인데 25년 차예요. 그동안 배우 인생에서 가장 좀 중요한 순간이랄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냥 매일매일 오늘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과거에는 기록이 남겨지잖아요. 네. 근데 그 과거가 나중에 좀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거나 그러려면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또 오늘로 인해서 또 유승우라는 사람이 또 바깥에 보여지는 그런 평가들이 또 달라질 수 있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오늘 매일매일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전 영상들을 스스로 찾아보시기도 하나요? 가끔 그래요? 네, 가끔. 내가 보기에도 귀엽나요? 귀여워요. 집으로 때 사실 그때의 영상들은 네. 얼마 전에 이제 그때 스틸컷 모아둔 CD를 발견을 해서 그걸 열어봤는데 이제는 제가 봐도 정말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고요. 정말 한 대 진짜 꼴밥 먹이고 싶었고 그때 어른들이 막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이게 저도, 무슨 켄터키 치킨이야 이러잖아요. 네, 할머니한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네, 저도 똑같았어요. 지금도 백숙 안 좋아하나요? 네, 안 좋아합니다. 연기에 이렇게 매력을 느낀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20살 중반? 후반인지 정확하게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이 인생을 이렇게 연기로나마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때 이게 어느 순간 좀 재미있다라고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좀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동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고양이 집사하잖아요. 네, 가을이랑 신바. 맞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동물 보호소 운영할 생각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보호소를 네. 그건 이제 좀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하면서 돈을 일단 최대한 좀 많이 모을 계획이에요. 뭐 무작정 일단은. 네. 그래서 모아서 나중에 그런 보호소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그 야광 조끼 입고 네. 구조하러 다니고 싶거든요. 저랑 같이 하실래요? 네,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로서의 미래의 모습을 본인이 이렇게 그려보는 게 있을까요? 뭐 언제까지 연기를 하고 싶다라거나. 그냥 지금처럼 나를 찾는 작품이 있다면 저는 그때까지는 계속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계속 유승우라는 사람을 좀 수정하면서 여전히 지금처럼 고민하고 그러면서 살 것 같아요. 유승우 씨가 지금 30대잖아요. 예. 8, 90대 때에도 네. 행복하게 연기하는 모습을 그때까지요? 네, 꼭 보고 싶다는. 원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원하지만 알겠습니다. 원한다면 그때까지 행복하게 연기하기를 저희 다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